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마피아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이 단어는 이탈리아 시실리의 부재지주들이 산적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고용한 사병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민을 배반하고 수확물을 지켜준다는 핑계로 금품을 강탈하면서 갖은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 일당이 20세기 초 미국으로 활동 무대로 옮겨서 사륙전을 벌인 끝에 폭력 세계를 평정한 겁니다. 바로 그 마피아가 우리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피아는 미국의 마피아보다 더 심각합니다. 공직윤리에 충실해야 할 사람들이 이른바 마피아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모피아라고 불리우는 집단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피아, 상피아,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교피아,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해피아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이들이 바로 이번 세월호 참사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피아로 불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다고 생각할 때 이들을 뿌리 뽑는 일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그때 기사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선 세종대왕이 환생해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마피아와의 전쟁, 그리고 공직사회에 실종된 공직윤리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피가 나고 머리가 깨져도 지금부터 이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힘들어도 가자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열심히 일해온 당신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 신한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이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의 모든 것. 신한 미래 설계와 함께하세요. 신한은행.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승객들의 생사는 외면한 채 이 속옷바람으로 탈출한 세월호 선장의 모습 여러분 다 보셨죠? 정말 이거 보고서 우라통 치미지 않는 국민이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장이라는 직책, 사실은 그 배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라틴어의 어원이 구바나레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거버먼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구바나레라는 게 원래는 항해 용어였다고 합니다. 항해, 다시 말해서 배를 몰듯이 이 정부도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방정부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피아 지방정부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을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차례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셨죠.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결하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TV 토론 하셨죠? 네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 전직 총리로서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여러 가지로 참 착잡한 신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직 총리로서 어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어떤 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그 세월호 참사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이 사고가 그야말로 불법, 편법, 탈법이 판치는 이런 세상 분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도덕한 기업인의 탐욕,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감독기관, 또 국민들이 제대로 이렇게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어나는 사고라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고 원인에서부터 예. 우리가 대응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부에 있어서의 대응이 우왕좌왕했다 이런 측면인데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사고에 대한 그 매뉴얼은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선 현장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예. 제대로 실천하고 하는 것이 훈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따로 실제 행동 따로 이런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매뉴얼을 완전히 숙지를 해가지고 예. 그런 사고가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순환보직 형태로 공무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숙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점도 있지요. 예. 우리 그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비교적 자리를 잘 이동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잘 좀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자리를 가면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임무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순환보직 문제만이 아니라도 예. 그건 꼭 숙지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 이게 총리실 산하죠 지금. 그렇죠. 박근혜 예,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문성이나 경험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보직한다면 이거 국가안전처 신설에도 뭐 별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야죠. 예. 물론 이제 국가 안전처라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이제 그런 직원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 보다 전문성을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리실로 가야 예. 중앙정부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 두는 것보다는 총리실로 가는 것이 그 지휘체계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김황식 예비후보께서 각 부처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총리가. 네네네. 그런데 그 지금 수습하면서 통과해야 될 정홍 국무총리 사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총리실이 일반적으로 수장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확보를 통할한다 되어 있지만은 예. 이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안전행정부가 많은 것을 주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통할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시스템상 약간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리를 소관으로 예. 안전처를 설치하겠다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 그 노무현 정권 때까지인가요? NSC가 모든 걸 총괄을 했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것이 안행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행부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더 오히려 좀 우왕좌왕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얘기들 하고요. 더군다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얘기했죠.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그 사고가 이제 재난 사고 있을 수 있고 이제 안전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쟁과 관련된 사고가 있을 거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한 군데서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그 성격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와 같은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그 입장이 바뀐 것 그 자체를 저는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또 문제 삼을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그와 같은 시스템이 갖춰졌으면은 예. 그 시스템에 합당한 원칙적인 대응책이 철저히 만들어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서울시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장으로 나오셨으니까 이 서울시의 현재 재난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예전에 그 웅면산 막 무너지고 예. 난리도 난리 났었잖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번 경선 활동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 예. 제가 서울시에 재난이 위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지금 아직 서울시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의 위험에 있는 가령 산사태 절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등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보수가 안 되고 있다든지 예.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들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폐거시키지 못하고 있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퇴거를 시킨다든지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역시 서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예방 점검을 해서 위험 소지를 줄이고 그리고 신속 대응하고 전문가들을 초기에 투입을 해서 초기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철저한 매뉴얼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반복을 해서 숙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난에 위험이 있을 때는 예보 시스템을 온라인 등을 통해서 즉각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예. 많은 재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황식 전 총리께서 생각하실 때는 박원순 시장의 안전관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네, 지금 안전관리라는 것이 어느 경우에도 완벽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재임 중에 노량진 배수지 사고라든지 방화대교 사고라든지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박원순 시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보다도 이것은 뭐 도급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든지 또는 아이파크에 헬리콥터가 부닥쳤을 때 이건 서울시 관할이 아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대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건 아니죠. 서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무관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그 문제를 수습해 나가고 보다 더 법률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하더라도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에서부터 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일부가 아니라 사실 그런 거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오프닝 멘트로 마피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해피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교피아, 상피아, 금피아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경기도 뭐 여기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취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사회에서 작동하기에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 협력을 통해서 국민에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우리 사회 어느 곳에든지 그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그런 그 서울시에서도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이른바 이 관피아를 척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뭐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결국은 사람들은 공직이든 그러면 민간 기업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또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 시민에게 안전이나 이익에 해하는 일이 생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어떻게 요새 서울시장 경선 분위기 이렇게 보면 과거에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솔직한 얘기. 그죠? 예. 그 잡음은 뭐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잡음은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우리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후보가 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증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예. 그 밖에 일체의 불미스러운 잡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상대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그 정몽준 후보 말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막내 아드님의 그 트위터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네.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몽준 후보와 그 아드님의 그 어떤 그 부적절한 발언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몽준 후보님의 어떤 발언? 정몽준 후보의 아드님이 트위터에 예. 왜 부적절한 예. 발언을 한 거 아시죠? 예. 그 부적절한 발언이 정몽준 후보도 역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냐? 전 이걸 여쭤본 겁니다. 예.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사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예. 하고 다만 대통령님께서 후보께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으니까 예. 그 사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사과를 함으로써 책임은 어느 정도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용적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내용적으로요? 예. 일단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셨으니까 사과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아들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예. 배경이 뭐겠느냐, 예. 그것이 우연적인 것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 시민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사퇴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몽준 후보께서 예. 알아서 하실 문제고, 예.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사퇴 문제까지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 발언 이후로 김황식 전 총리, 김황식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느끼실 때, 그 발언이 나온 이후로, 어떻게 본인한테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고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다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드님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결과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본 오차라든지 오차 범위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김황식 전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점을 제가 이게 방송법 때문에 그런데 이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건 꼭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사실 우리 김황식 예비 후보를 직접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황식이 형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 진짜 젊어 보이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머리도 좀 만지고요. 얼굴도 그냥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좀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뭐.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을 좀 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활기 있고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뭐, 크레용팝 춤도 추시던데요, 뭐. 예. 아, 제가- 저도 제가 힘든데. 원래 그런데 예. 좀 끼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예. 저도 힘든데, 그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지방선거까지? 12, 3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한 그렇죠? 예, 34, 5일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김황식 전 총리께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예. 그건 당연히 그건 중요한 거고, 만일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까지 또 당을 열심히 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그렇죠? 네. 예. 네. 어쨌든,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울시장 예비 후보시죠. 김황식 전 총리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과 강남으로 통하는 푸르지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한강을, 강남은 빠르게. 어때요? 참 쉽죠? 한강은 앞에, 강남은 빠르게.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899-1664 4월 중 오픈 예정. 배우건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2부에서 원래 1부에 계획됐었는데 김황식 전 총리와의 인터뷰 때문에 조금 미뤄진 뉴스 매거진 그리고 국제시선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살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드디어 마곡지구 오피스텔 메인 매치가 시작됩니다. 푸르지오 시티 5선 마곡역으로 성공을 날립니다. 대기업 사이언스 밖으로 또 한방 브랜드 파워 결정타.
역시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의 챔피언입니다. 마곡역 센트럴 프로지오시티 1600-2228 대우건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뉴스 매거진 순서죠.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영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를 관통하는 매거진의 헤드커피 뭔가요? 네, 물망초로 정해봤는데요. 물망초. 네, 이게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영국 시인 T.S. 엘리엇. 아하. 황무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2014년 4월은 우리 뇌리에 정말 잔인한 달로 또렷이 각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부터 세월호 희생자 합동문양소가 이제 안양의 화랑유원지로 옮겨졌는데요. 예. 여전히 끊이지 않고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물망초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포겟미낫 이런 맞습니다. 건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물망초를 꼽으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요. 나오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엘리엇의 시를 읽어봤는데요. 그 십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당신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또 마지막 잎새의 손가락들이 젖은 둑을 움켜쥐며 가라앉는다. 이런 구절도 있었고요. 예. 또 익사라는 제목의 가슴 아픈 절이 있는데 죽은 지 2주일 갈매기 울음소리도 깊은 바다 물결도 이익도 손실도 잊었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서 예. 더 먹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시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감정도 조금 더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렇죠.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어제 대통령도 합동분향소 찾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한 합동분향소를 직접 찾았는데요. 오전 8시 55분부터 약 25분간 영정과 위패 앞에 헌화, 분향, 묵념 그리고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어떤 매체는 절규라고도 했고요. 예. 어떤 매체는 울분, 또 다른 매체는 항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했는데요.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응은 어떨까요? 각계. 예. 앞서 전한 조문에서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잠시 후에 국무회의가 있으니 예. 그동안의 적폐를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적폐, 쌓이고 쌓인 패단이죠. 예. 이것을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국무회의에서도 밝혔고요. 예. 취임 후 4번째 사과였습니다. 이전의 사과들은 송구스럽다든가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었던 데 비해서 명확하게 국민께 사죄드린다 예. 이런 표현을 써서 가장 높은 수위의 사과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반해서 야당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을 포함해서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약간은 미묘한 뉘앙스의 하지만 담담한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소수 정당들은 굉장히 신랄한 이제 비판이 있었고요. 예. 또 마침 어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아직 풀리지 않은 불신을 호소하면서 대통령의 추가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과도 물론 어떤 절차적인 차원이라든지 진심을 담아서 사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한 차원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승화가 뭐냐면 바로 재발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사과는 이제 사과이고요. 또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형식과 절차를 이제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예. 무엇보다 이제 희생자 가족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고요. 예. 중요하게 짚어주신 게 대안인데 박 대통령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예. 관피아 또 이 공직 철밥통의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이번 참사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초동대처 문제, 예.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랬는데요. 더 이제 강력한 이야기는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을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예.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가 개조, 그거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마피아, 제가 아까도 김황치 전 총리한테 그런 거 물어봤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연금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월급은 좀 뭐 다른 데보다 적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그거 뭐 그 퇴직 후에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있나요? 그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진짜. 사고 나자마자 재빠르게 사의부터 표명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고요. 예. 자, 그리고 이 육사지방선 그 북한 말이에요, 참. 네. 북한이 말이에요. 이 서해 에넬레 근방에서 포사격한다고 통보해 와서 네. 그리고 쏘기는 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포사격보다는 훨씬 덜 쐈어요. 그렇죠. 50여 발. 예, 그래서 피해 그리고 우리 쪽으로 이게 이 총알 포탄이 넘은 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서 굉장히 다행인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느냐 이게 예. 지금 이제 오늘의 쟁점이고요. 예. 이게 북한이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조의를 표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좀 풀리나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포사격 통보가 왔었고요. 예. 포사격을 50여 발 했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NLL 이남으로 넘어오진 않았죠. 예. 북한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의 키워드 물방추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워낙 이제 내외 신에서 예. 여러 가지 국내 사건들 예. 또 오바마 대통령 방한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자신들의 존재감이 잊혀지는 걸 두려워서였는지 예. 결국은 우리도 있다. 우리를 알아달라. 이런 의미의 또 도발성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아무리 기본이 안 된 집단이라 그래도 이건 안 돼도 안 돼. 너무 안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우리가 3부에서 홍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고요. 네. 자, 저희가 이 정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가요. 이명주 씨가 추모곡으로 그렇습니다. 헌정한 노래인데요. 천개의 바람이 되어. 네. 절대 우리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는 작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예, 우리랑 시간이 정반대인 지구촌 반대쪽의 소식 알아보는 국제시선 코너죠. 오늘도 미국 UPI 한국통신 편집장이죠. 김래모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북한의 그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서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촉각을 기울이고 있죠. 그죠? 근데 미국의 한 전문가가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소수 의견인데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 미국 존스 홉킨스대의 조엘 위트 교수의 발언인데요. 예. 북한이 지금까지는 터널을 봉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핵실험을 실행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발언입니다. 예. 이 위트 교수는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실행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위트 교수 말은 우리나라 국방부 입장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이 문제 보도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부 측 관계자는 이미 지난 23일에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을 했고 사실상 모든 준비를 했다. 이런 결과를 제시한 바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위트 교수의 말은 이와 상반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도 이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예. 이미 북한이 이 핵실험장으로 연결된 터널을 봉쇄했다. 이런 내용인데 예. 위트 교수는 지난주 한국 국방부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말을 했고 또 그 말은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핵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사실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맞았다면서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25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을 했더니 예. 이 핵실험장 남쪽 갱도 터널 입구에 물품 운송용 상자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에 이 핵실험을 위해서 터널을 봉쇄했다면 그런 상자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언제 4차 핵실험을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말이에요. 이 총 때문에 진짜 문제네요. 이 총격 사건 또 벌어졌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애틀란타에서 벌어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애틀란타 북부 케네소에 있는 물류 운송회사 페덱스의 사무실에서 여기서 일하는 수화물 담당자가 총기를 난사한 건데요. 예. 이 용의자가 근처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월호 참사 얘기인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영국인 기자가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한테 이 복종을 강요하는 유교 사상이라는 보도를 내놨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이 총격까지 일어나면서 상당히 커지는 모양인데 영국 총격 사건은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영국에서는 이 교사가 학생의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인데요. 예. 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영국 리즈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의 칼에 찔려서 숨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영국 기자가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예. 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를 쓴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홍콩 매체지만 영국의 이 신디케이트, 예. 이 한국 쪽에 특파원이 파견되지 않은 영국의 이 자매지들이 이 같은 기사를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영국의 일간지에도 많이 실려 나왔습니다. 즉 이번에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학생들이 선생님들 또 이 선원들의 방송만 들으면서 이 복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가 이 복종 문화이기 때문에 예. 세월호 참사 후에 복종 문화에 대한 의구심이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불과 며칠 전에 나갔는데 영국에서 이 학생이 선생님을 칼로 찔러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불과 며칠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의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영국인들이 이걸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국 기자는 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기사를 읽을 때 한국이나 이 한국 사회 문제를 잘 모르는 그런 기자가 겉만 훑고 쓴 것 같은 상당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불편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듣기 불편할지 모르지만 잘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데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래모 유표의 한국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어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한 대학 합창단이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불러서 큰 감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때의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그래서 바로 그 합창단에 한국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한국 학생 장준성 씨 연결해서 과연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합창단을 조직하고 거기에 현지에서 활동을 했는지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준성 씨 나와 계시죠?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학생이시죠? 그죠? 예, 학생입니다. 지금 4학년이고요. 이제 졸업반입니다. 예. 지금은 다니는 학교의 합창단인가요? 이 합창단이? 예, 맞습니다. 바이올라 대학교 이제 저희 학교 합창단입니다. 바이올라 대학교. 지금 4학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원래 이번 투어는 1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이제 한국 투어입니다. 한국 투어. 예. 그러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은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계시군요. 예. 어제까지 이제 목포에서 일정이 있다가 예. 어제 밤에 광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군요. 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지금? 총 36명이고요. 학생은 이제 지휘자 교수님 1분, 또 반주자 1명에서 총 38명입니다. 38명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 총장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요? 예, 총장님도 이제 교회랑 또 학교 입식 설명회 같은 이렇게 부분들도 일정이 있으셔서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실시간 검색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예. 그렇다면 엊그제 팽목항에서 무대를 가진 거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죠? 사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고요. 사실 예. 저희가 이번 한국 투어도 저희가 1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이제 예. 노래들도 정하고 하면서 예.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도 되게 가슴 아프고 다 놀랐거든요. 학생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 애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접하는 게 조금 늦잖아요. 저희 한국 학생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이 알려주고 하면서 다들 놀라하고 되게 아파하고 그랬습니다. 예. 더군다나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실종자 가족들을 봤을 때 미국 학생들 더 가슴 많이 아파하고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우리나라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가족을 위로하는 시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35명 다 참여했나요? 36명? 네. 그리고 36명이 다 참여했고요. 네. 교수님이랑 반주자까지 38명, 그리고 저희 바이올라대학교 총장님, 그 다음에 또 이제 목포 FEBC 극동방송 관계자분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듣는 반응? 반응은 되게 좀 많이 조용하셨고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너무 다들 슬픔에 이렇게 잠긴 모습이셨고, 제가 그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들 많이 힘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저희도 되게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현지에 가서 필요한 게 있나 이런 거 좀 살펴보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너무 급하게 갑자기 일정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가서 이제 짧게 예배 같은 거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학생들에게 주의를 많이 줬거든요.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지 말고 좀 그래야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주위를 돌아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연 마친 후에 미국 학생들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사실 소감은 제가 아주 나중에 들었거든요. 저희가 버스에 타고 출발해서도 학생들이 막 우는 학생들도 많았고 되게 좀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다들 힘든데 이렇게 나라가 힘든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슬픔을 덜어드렸을까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질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죄스럽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요. 젊은 분이 아주 참 대견한 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제 진도 팽목항에서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했던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의 장준성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지서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한화 도시개발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공단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존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존 부킹. 쉽고 빠른 골프존 부킹. 골프존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사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뉴스 들으신 다음에 8시 10분에 전 다시 오겠습니다.